티몬 위메프 정산지연으로 시작된 후폭풍이 결국 이 둘의 사망 선고로 끝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점업체에게는 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소비자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도 불가능해져 티몬과 위메프는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뒤로 돈줄이 꽉 막혔으니 기적적인 회생도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어찌하여 다시 문을 연들 누가 여기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하겠습니까?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티몬, 위메프 둘 다 매출은 매년 감소 중이었고 영업이익은 심각한 적자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티몬은 7,193억 3천만 원의 유동 부채가 있는 반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1,309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위메프의 경우에는 유동 부채가 3,098억 원, 반면 유동 자산은 617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저는 한 인간의 탐욕이 가입자 수백만 명의 피눈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부린 사람이 누구냐?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라는 인물입니다. 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 구영배는 지마켓을 창업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06년 6월 나스닥에 직상장을 하게 됩니다. 대박을 친 거죠. 또 2007년 지마켓은 연간 거래액 3조 원을 넘어서며 1위였던 옥션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섭니다. 그러다 2009년 글로벌 공룡인 이베이에게 매각됩니다. 이베이에게 지마켓을 팔 때 계약서에 한 줄의 조항이 달라붙습니다.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지도 시장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구영배는 묘수를 짜냅니다. 경업금지가 걸린 한국을 벗어나 싱가포르에서 새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큐텐을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인 2020년 큐텐은 한국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2022년 티몬 인수를 시작으로 2023년 인터파크 커머스 부문과 위메프, 2024년 2월에는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위시,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AK몰까지 인수합니다. 왜 이렇게 거침없이 쓸어 담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쇼핑몰을 막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남아 돌아온 걸까요? 바로 모회사 큐텐이 자사 물류기업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인수한 기업들은 인수할 당시에도 갚아야 할 빚이 자본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큐텐 입장에서는 그런 부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과 트래픽이 중요했거든요. 재무 건전성보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많이 따지는 것이 나스닥이었기에 몸집 불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빚이야 나중에 나스닥에서 대박치고 그러면 갚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럼 인수한 기업들은 다 현금을 주고 샀을까요? 아닙니다. 큐텐은 현금 동원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 합병을 할 때도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야 그거 뭐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갭 투자랑 똑같은 이치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갭 투자와 마찬가지죠.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던지 간에 인수한 후 운영을 착실하게 해왔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 대박 꿈에만 부풀어 거래 규모를 키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국내에 난립한 자회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영배와 함께 지마켓 창립 멤버였던 유광진, 김효종 등
측근 몇몇이 티몬과 위메프의 최고 경영진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도 모기업인 Q10의 자회사 Q10 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이 겸직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판매 대금 정산 중단 사태 속에서 Q10의 컨트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티몬과 위메프가 계속 운영 가능한 기업이 아니라는 선고는 지난 4월 말 일찌감치 나왔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결제와 환불이 불능 상태가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딱 당긴 일이 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위메프와 티몬의 상품권 선주문이라는 독특한 영업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7에서 10%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통상 3% 깎아주는 상품권의 할인폭을 아주 높게 키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하면 결제일로부터 한 달 뒤 상품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선주문이라는 말장난을 한 거죠. 사실 상품권은 다른 물건을 주문할 때와 똑같이 결제가 되면 곧바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티몬과 위메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이들은 상품권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들의 정산 지급에 돌려 썼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카드사와 쇼핑몰 중간에서 결제 대행을 해주는 피지 업체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신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2, 3일 안에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한 달이나 늦게 보내주는 것을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또 다른 한편으로 약속했던 한 달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 대량 환불 이슈 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거래를 중지하게 됩니다. 문화상품권도 못 팔아서 자금이 끊겨 또 뒤로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니 업체들은 아우성치게 됩니다. 앞뒤로 꽉 막힌 형국이죠. 구영배라는 한 인간의 절제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위메프 432만 명, 티몬의 437만 명, 모두 합쳐 869만 명과 수백에 이르는 입점 업체들이 눈물을 쏟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묶여있는 자금이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모든 일의 화근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기를, 서로 피해를 보셨더라도 아주 조금만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